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금년간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떤 선택지를 내놓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청와국 의원 등이 윤 총장에 대해 삼각협공작전을 펴면서 윤 총장의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추미애 윤석열 대전의 결말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 전폭적인 어떻게 보면 재신임을 받았다 할까, 검사장들의 검심이 그렇죠. 모아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오늘쯤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추미애 장관한테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예.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뭐 3가지 지휘사항을 했어요.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대검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종료해라. 그 왜 수사 있잖아요. 그 검언 유착이라는 거, 채널 A 뭐 수사에 관련돼서 뭐 여러 문제 있는 거를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해라.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하는 현 수사팀을 유지해라. 또 검찰총장은 지휘 감독 배제해라. 빠져라. 손 떼라. 뭐 이거 지시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그 위상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검찰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휘하의 외청. 그렇죠. 외청이 되는 거죠. 장관의 수하로 총장이 떨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청법 12조도 총장은 장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장이 아니라 차관급이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직접 지휘 감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건 3가지죠. 하나는 사퇴하는 거. 에이 모르겠다. 아유 치사해서 못하겠다. 사퇴하는 거. 근데 약간 사퇴라는 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뭐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퇴하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검찰 전체 또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지금 윤 총장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민심이라든가 검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 카드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쉽지만 또 무책임한 선택일 수도 있죠. 사퇴하든지 추미애의 지시를 수용하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용과 거부에서 적당한 타협선을 좀 찾지 않겠느냐. 또 완벽하게 거부하기는 또 장관이 또 저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거절해서 정면 승부로 마주 보는 열차로 달리는 거는 조금 피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세를 갖추면서 검찰권, 이거 중요한 거, 검찰청법 8조, 검찰청법 12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지키는 선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뜻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수사 자문단, 전문 자문단, 그건 뭐 중지해도 수사 지휘권의 행사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는 거고, 그러나 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라든가 그건 총장의 엄연한 지휘 감독하에 하에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권의 총장의 그 지휘 감독권 자체를 뺏어버리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검사장 회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건 뭐 일반 상식인 거죠. 또 그 지시가 그 권한 남용이 됐어요. 직권 남용. 추미애 장관이 사실 권한에 벗어나서 저 압력을 넣은 거
하거든요. 윤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해서 엉뚱한 압력을 자꾸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뭐 과거 정부 그 박근혜 전 정권 단죄한 이유가 다들 직권남용으로 다 걸었잖아요. 네. 지금 추미애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오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검찰청법 8조에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그래 돼 있거든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네. 전 검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직접 건너뛰고 검찰에 대해서 한다. 이건 굉장히 직권남용이고 법을 판사 출신이고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해가 가지요. 속셈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좀 그랬는지 네.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나의 언행을 가지고 네. 본인도 아는 모양이에요. 그 천박했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물타기 하지 말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은 네. 나름대로는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테러를 막았어요. 수사지휘권 네. 불변이다. 네. 재고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윤 총장이 네. 행사를 한다면은 감찰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직무정지까지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법무부에서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면 이제 윤 총장도 검찰 쪽에서는 권한적인 심판을 또 언제 요구해 볼 수 네. 있다. 네. 장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그렇죠. 재량권이.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도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검사장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협박하는 건가? 자기부터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길 가라. 너희들 영목 꾸미지 말라 이거죠. 모여서 뭐하냐. 신경 쓰여 너희들. 네. 모이지 마. 이 소리랑 같죠. 7월에 또 인사도 있다는 거예요. 인사도 있죠. 그러니까 썩 협박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인사 학살을 2번 했잖아요. 네. 윤 총장 측은 다 쳐냈는데 마지막 이번에 하는 거 봐서 또 한 번 청소하겠다는 거죠. 청소 너무 자주 하면은 그 좋겠습니까? 오히려 더 엉뚱한 청소 안 할 걸 청소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추미애 장관이 보니까 장관으로서 전 자격이 있나 참 의심스러워요. 그냥 기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울산 시장 선거라든지 유재수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런 산적한 거 수사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총을 들고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든가 네.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 출신들도 있고 합리적인 분들이 네. 있으니까 지금 수사팀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수사팀에서 교체해갖고 수사해도 되는 것 아니냐 네. 하나가 있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을 네. 임명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요구까지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당에서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할 사안 아니냐. 그렇죠. 예. 네. 특검을 해서 객관적으로 좀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건은 뭐 본질이 뻔하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 뭐 그 관여된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어떻게 보면 손잡고 사기꾼 지모 씨, 예, 또 감옥에 있는 VIK 이철 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뭐 채널 A랑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채널 A가 뭐 그 검찰하고 손잡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건데 그렇게 나올 게 그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게 진중권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다. 그렇죠.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권력과 언론, 권력이라 하면 지금 뭐 조국이라든지 뭐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하고 언론은 MBC 이걸 터트린 몰래카메라로 터트린 MBC 그러니까 권언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들도 오랜 취재 경험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척 하면은 감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권언 유착이지 네. 검언 유착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 있고 네. 또 진중권 전 교수 말고 네. 진보적인 변호사 중에 요새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네. 날을 세우고 네. 있는 분이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분이
사기꾼 제보로 구판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그렇죠. 날카롭게 지적을 했다. 그 뭐 지모 씨가 뭐 내내 그 대리인으로서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은 지금 국회의원 됐죠. 그분하고 또 황희석 옛날에 법무부 무슨 국장했죠. 그분들하고 짜고 이걸 했다는 게 사실 시중의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강욱이는 네. 이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 윤석열 똘마니들의 준동이다. 조폭 검사들의 구태타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한 사람이다. 청와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작기는 하지만 짝퉁정당, 열린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 이거는 사실 취중에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이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할 건 아니죠. 이 수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좀 냉철하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를 사건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더 문제가 크고 최강욱이라는 사람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몇시면은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 트롯 톱 세븐 중에서 아주 영탁. 그 사람 아주 유명한 노래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있냐. 지금 이 판국에 조국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하는데 지난 4일, 5일 이탈하 SNS 조국 하면 패북 정치의 아주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패북 정치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4일 날도 보니까 뭐 이거 가지고 검찰 파쇼다. 지휘권 거부하는 것은 헌법 법률 위반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면은 검찰 파쇼다. 이게 파쇼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 정권이 파쇼 전체주의로 간다고요. 전체주의로 자꾸 가는 거죠. 이 파쇼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저기 누구야? 황운하. 이 양반도 저 검찰 파시즘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황운하도 낯설 처지를 못했잖아요. 거기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피의자들이 자꾸 검찰에 대해서 파시즘이니 뭐 조폭이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2중 3중으로 사실 꽁꽁 묶여 있잖아요. 채널에 이거 진상을 수사하는데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조폭이니 뭐 파시즘이니 이런 말을 거친 말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검찰 중립, 검찰 독립에 지금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가 자꾸 후퇴돼서 이거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일에는 또 보니까 2014년 윤석열 총장의 그 유명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런 부당한 지휘를 거부를 했는데 이번 사건도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휘랄까? 이걸 거부한 것이니까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그랬대요. 2013년 때 당신은 상부 불법 부당한 행위에 따르지 않는 거 그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지 않나. 그렇죠. 지금 추미애가 부당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참 법학자인지 대학 교수인지 참 판단이 안 서요. 똑같은 거를 해도 저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나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아니에요. 항명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지금은 오히려 추미애 말을 안 듣는다고 저 파시즘이니 이런 말을 하고 참 인격이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참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아주 붕괴하고 자기 했던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조국의 그런 위선이라든가 거짓에 대해서 붕괴하는데 서울대에서 매년 부끄러운 동문상 이걸 선출합니다. 지금 8월 2일까지 한 달간 스노라이트라고 인터넷 내부 통신망 여기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위가 조국이고 2위가 유시민, 3위가 이해찬, 4위 오거돈 전 부산시장, 5위 이낙연. 이 5형제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를 했어요. 톱5고 톱5를 차지했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13위,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 그걸 모아서 이제 13명을 추려가지고 투표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젊은이들의 민심 아닙니까? 누가 봐도 조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니, 대학 교수가 저렇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 그 서류 조작하고 저렇게 또 뻔뻔스럽게 저렇게 우길 수가 있는지, 모든 거 사모펀드도 그렇고, 모든 걸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아예 질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후배들, 제자들까지도 당신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1위로 지금 뽑아서 압도적 1위로 나간대요. 그렇죠. 8월 2일까지니까 이제 아마 더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유시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조국에 대해서 변호한다고 그 조국 부인 정경심과 서류 빼돌린 거를 증거 보존을 해서 한다고 하고 계속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VIK 이철하고 또 뭐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돌고 있는데 요새는 좀 조용해요, 유시민. 조용하지. 지난번에 많이 얻어맞고 자기가 이제 정치에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압승했으면은 내가 내 역할은 다 했다. 이제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대선 때 한 판 또 보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해찬도 3위. 오거돈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오거돈은 뭐 거의 자기 사무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건 뭐 평가조차 가치가 없는 근데 이낙연은 왜 5위를 차지했을까요? 이낙연은 저렇게 자기 소신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때그때 너무 시류에 영합하는 이런 태도 그리고 또 뭐 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자 출신이지만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건 빠지잖아요. 빠지고 제3자가 논평하듯이 하잖아요. 예, 2000 왜 그 화재 사건 때도 가서 나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서 장례식 조문 가서 이렇게 열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어디서 강의하면서 뭐 이낙연 학설이라면서 남자는 애를 안 낳아서 사람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반감 이런 게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조국이 이렇게 패북 정치를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여유를 찾았답니다. 하나는 정경심 사건 때 오촌 조카 조범 등 있잖아요. 그렇죠. 4년형을 받았는데 정경심과의 공모 관계는 없다. 다만 그 증거 인멸 하려는 거 그런 정도다 하니까 말하자면은 코링크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 내지는 뭐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상당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조국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생긴 거고 유재수 감찰 사건, 무마 사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유재수 감찰을 무마 사건을 재판이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시켜버린 거야. 그렇죠. 3천만 원만 받으면 5년 이상으로 형이 지금 양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시비리 자녀 이 정도는 부모로서의 뭐 이렇게 좀 과한 행동이다 이렇게 갖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변호사들 이 법조계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검찰이 오히려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아주 그냥 흐리흐리 해가지고 그렇죠. 요새 이상한 판결을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그 사법부의 위기 아닌가 싶어요. 민주주의의 굉장히 후퇴잖아요.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 과거 청산하면서 그냥 납작업 들어있잖아요. 재판을 못 하잖아요. 과거 이게 시발점이 된 게 그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그때 성창호인가요? 성창호 그 판사 그냥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재판정에 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은 얼마나 또 검사들은 좀 싸우기라도 해봤지 판사들은 선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짝 옳은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소신 있게 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김경수 재판도 자꾸 미뤄지고 현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거는 지금 재판이 미루거나 아주 축소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 판사는 공정하게 했다고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눈높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범동도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또 유재수 같이 중범죄거든요. 권력후원 범죄 게이트인데도 싹 경범으로 처리하니까 그 조국이가 볼 때는 중요한 거 다 빠졌네. 벌써 자기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결이 나오리라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유를 찾고 이제 패북 정치를 슬슬 시작하면서 다시 대권 도전의 꿈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참 뭐 도전이야 자유긴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참 양심에 저렇게 털이 나도 저렇게 많은 털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윤기군 전 경찰총장, 경찰 총경입니다만은 버닝썬 사건의 주역이죠. 이 사람이 무죄를 받을 때부터 우리 사법부가 이 상황에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 윤기군 사건의 재판이 자칫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참 난감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법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대전.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